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중교역의 주요 관문 중 하나인 중국 단둥 세관 야적장에서 트럭과 컨테이너가 가득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북중교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상황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에서 중고 선박 한 척을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의교 인근 중국 측 세관을 촬영한 12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가로 약 100m, 세로 60에서 80m인 세관 야적장에 신의주 향발 화물 트럭이 가득한 듯 이곳 전체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매번 텅 비어있던 이곳은 지난해 11월부터 트럭들이 조금씩 포착되기 시작했는데 이날은 트럭이 야적장 전체를 가득 채운 장면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달 5일과 7일에도 포착됐는데 8일에는 야적장 상당 부분이 비어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그만큼 이곳에서 트럭들의 통행이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남포의 컨테이너 항구에서도 컨테이너가 빼곡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10일 남포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항구에서 트럭 등이 이동하는 도로를 제외한 항구 곳곳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습니다. 특히 일부 컨테이너는 높게 쌓인 듯 바로 앞으로 뻗은 그림자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주요 무역 거점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것은 북한의 교역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징후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래로 가장 많은 2억 2,4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 12월의 북중 교역액 2억 7,900만 달러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한편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까지 중국 선적의 타이안 성호였던 3,545톤급 선박을 지난달 북한 선박 락원 2호로 등록했습니다. 앞서 VOA는 2023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모두 32척에 달하는 중국 선박에 자국 깃발을 달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북한 선박은 락원 2호를 더해 모두 33척으로 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5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인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영내 정세와 미일 동맹 강화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이날 대면 회담에서 영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납치 문제 등을 포함한 대응에 있어 미일 양국 간 또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이번 회담에서 법치주의에 기초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인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조율을 해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초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성공적인 미국 방문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이례적으로 일본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한일 3국 안보협력 강화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과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양국 간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2일 CSIS가 북일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 참석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미한일 3국 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최근 김 위원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각하로 호칭하며 연초 지진 피해에 대한 위로 서한을 보낸 것은 미한일 공조의 균열을 내기 위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So an outreach to Japan that could slow down trial that could create some difficulty in Japan-South Korea relations, particularly with a conservative government in South Korea. He might see some opportunity in that.
한일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 배상 합의 등 한국과 일본 사이엔 오랜 갈등의 역사가 있는 만큼 북한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틈을 찾을 수 있다면 미한일 3국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등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자도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은 분명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안보협력 강화를 되돌리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과 일본 간 관계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 등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양국 간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에게는 그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t's still a hyper-militarized economy with a dictatorship on top, a horrible human rights record, and a very threatening military posture near the DMZ. And a nuclear weapons program that continues to expand. So when you put all that together, it's hard to see much basis for improvement in relations.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외교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초보자가 아니라면서 북한의 아첨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일 관계가 최근 진전되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6일을 종교 자유의 날로 선포하고 전 세계에서 종교 박해에 맞서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발표한 종교 자유의 날 선언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받도록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미국의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오는 16일을 종교 자유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해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고 대량 학살을 포함한 종교적 탄압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해 수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으며 종교 박해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행위자와 단체에 대해 제재와 비자 제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등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문에는 북한 등 특정 국가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4일 북한을 종교 자유를 침해한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했으며 미국 정부는 심각한 종교 탄압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 2001년부터 23년 연속으로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왔습니다. 국무부가 오는 19일 탈북민들의 필사적 탈출을 그린 다큐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1일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보낸 초청장에서 오스카상 예비 후보작 비욘드 유토피아의 독점 상영회 여러분을 초대한다면서 비욘드 유토피아는 모든 것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가족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영화 상영에 앞서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를 비롯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탈북민을 소재로 한 영화를 청사 안에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비욘드 유토피아는 탈북민 두 가족의 북한 탈출과 강제 북송, 이들을 구출하려는 한국의 김성은 목사의 노력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과 미국 감독조합상 등 유수의 영화상의 수상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 예일대에서 탈북민들의 여정을 조명하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대학 종교학부에서 북한과 종교 강의를 담당하는 한국계 김환수 교수는 11일 BOA에 지난 2020년 가을 학기에 학생 23명으로 강의를 시작한 이후 계속 등록 학생이 증가해 지난해 가을 학기에는 70명이 수업을 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교수는 강의가 자유를 찾아 필사적으로 탈출한 탈북민들의 여정과 이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조명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수기 11권을 읽게 하고 탈북민을 직접 강의에 초청해 대화와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이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예산으로 공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 내 탈북 청년 2명을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바람이란 학생단체를 만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에세이와 페이퍼, 논문 작성 등을 돕고 진학 상담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예일대 학생들은 북한을 단순히 핵과 미사일, 독재자 등으로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더 깊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